저희 지난주 내용 보겠습니다. 여기 지난주에 로피탈 정리에 대해서 이제 기출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저희 기출문제 상황은 그 부정형의 상태가 이제 가정되어 있지 않고 뭔가 묻고 있었지만, 저희가 뭐 의미를 좀 두려면 이렇게 뭐 0분의 0꼴이다라는 뭐 이런 부정형 가정이 만약에 있을 때, 저희가 부정 가정이 있을 때 뭐 여기 각각의 미분한 부모분자 따로 미분해서 이제 극한값이 이제 있다면 얘 극한값도 L이다, 이런 상황을 저희가 이제 로피탈 정리다라고 이제 부르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렇게 부정형 가정이 있는데 로피탈의 반대 방향 쪽에 대해서 이제 성립하느냐에 대한 상황이 이 D급번에 대한 상황에 이제 반례가 존재하는데, 저희가 이제 반례를 생각을 하실 때 제가 보통 이제 반례들이 여기 이쪽의 값하고 이쪽의 값이 이제 다른 숫자가 되는 상황에 반례가 있다면 뭔가 그런 반례를 제시하면 되겠지만, 여기 이제 부정형 가정이 있는 상황에서는 여기가 숫자로 존재하고 숫자로 존재하면 이제 다르게 되는 값을 찾아내기는 불가능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쪽은 4가 나오고 이쪽은 5가 나오는 부정형 가정이 있는 상황에서 여기가 4가 되고 얘가 5가 되는 그런 FG가 있느냐, 그게 있을 수가 없는 게, 부정 가정이 되어 있고 얘가 만약에 5라면 로피탈 정리에서 얘도 5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둘 다 숫자로 둘 다 숫자로 존재하는 그런 상황에 이제 디귿에 대한 반례가 이제 있을 수 없고, 그 반례가 되려면 지난주에 이제 그 기출문제 밑에 이제 적었던 이제 반례 상황처럼 이쪽에 대한 값이 이제 없는, 만약에 얘가 값이 존재해버리면 얘가 만약에 4가 되면 로피탈 정리에서 얘도 이제 4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반례가 있을 수 없고, 이런 값은 이제 존재하지 않는 그런 형태에 대한 반례가 필요하고, 이런 F를 가져가시면 얘가 이제 미분을 구한 함수에 대해서 도함수에 대해서 그 값이 없는 상황이 되고, 그래서 이런 애가 요 D급번에 대한 이제 반례 상황이 돼요. 그리고 사실 기출문제는 부정형 가정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 여기 부정형 가정이 없으면 뭐 이런 방향이든 이 기억의 역방향이든 그냥 대충 아무 함수나 잡아도 다 반례 상황이 돼요. 그래서 부정형 꼴이 아니면 둘의 관계는 이제 아무 관계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 다음에 지난주 이제 테일러 정리가 있었고 테일러 정리에 관련되는 기출문제도 여러 개 있었는데, 우선 테일러 정리를 보기 전에 저희가 이제 테일러 다항식 상황부터 보자면, 저희가 이제 그 다항식 중에서 어떤 함수 f에 대해서 어떤 함수 f하고 이제 a라는 점이 주어지면 그런 a라는 점 근처에서 f하고 값이 비슷한 그런 다항식을 찾아볼 수 있는데, 정확하게 여기 함수값부터 여기 n개 미분까지에 대해서 다 등호가 성립하는 그런 다항식을 찾아보겠다라고 하고, 이 px를 이제 식을 잡고 시작을 하게 되면 정확하게 여기 이 부분에 대한 다항식, 여기 요 n차 다항식, 저기 FA 우변 쪽에서 FA부터 여기까지 나오는 요 다항식이 정확하게 이쪽의 등호들을 다 만족하는 다항식이 되고, 요 다항식을 저희가 n차 테일러 다항식이다 라고 불러요. 그래서 얘를 만족하는 다항식을 직접 구하시면 요 테일러 정리에 나오는 요 우변 쪽에 여기 n차식 형태가 나오고, 얘를 n차 테일러 다항식이다 라고 부르고, 저희 테일러 정리 내용은 이 n차 테일러 다항식과 이 f라는 식에 대해서 이제 물론 값은 비슷하겠지만 정확하게 같은 건 아니고, 정확하게 이제 나머지 부분이 있을 텐데 이 나머지를 이런 표현으로도 쓸 수 있고, 나머지를 이제 뭐 이런 표현으로도 쓸 수 있다. 그래서 a하고 x 사이에 적당한 tx라는 애가 존재해서 그런 tx를 가지고 가서 나머지를 이렇게 적어보는 게 가능하다. 또 역시 tx라는 애가 존재해서, 물론 a하고 x 사이에 tx라는 애가 존재해서 나머지 부분을 tx를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가능하다. 그래서 저희가 나머지를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 이제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 나머지를 이제 표현하게 되면 기출문제들은 다 여기 라그랑지 나머지식을 이용하는 상황으로 다 문제들이 나왔었는데, 제가 나머지를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이 나머지가 0에 가까이 간다라는 걸 확인하는 게 fn이 n차 테일러 다항식 f로 가까이 간다라는 부분이나 뭐 나머지가 0에 가까이 간다라는 부분 이제 같은 부분이고, 평등수렴도 물론 같은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상황이다를 확인하기 위해서 나머지가 0에 가는 거다. 뭐 이런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나머지가 0으로 평등 수렴하는 거다. 이런 부분으로 확인할 수 있고, 어쨌든 나머지를 표현하고 나면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서 여기 우측변에 나와 있는 부분들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있다. 예. 예, 그 다음에 저희가 아래로 블록하고 이제 위로 블록에 대한 상황들, 지금 부등호 방향이 하나는 이렇게 반대로 쓸게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등호 방향들을 보고 저게 어떤 블록이다라는 상황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머릿속으로 그려보실 수 있으시면 되는데, 위에 거를 보자면 여기 이제 A하고 B 사이에는 어떤 점을 함수에다 넣었다라는 상황이고, 우변 상황은 FA라는 함수값과 FB라는 함수값을 연결시킨 선분 부분이다라는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되고 그래서 함수값을 연결시킨 선분이 더 크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그런 함수가 되려면 이렇게 아래로 블록한 함수들이 함수값과 함수값을 연결시켰을 때 그 선분이 여기 함수값들을 대입한 애들보다 당연히 위에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아래로 블록이다의 상황이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것으로 이제 정의를 하게 되고, 반대로 이렇게 되는 거는 함수값을 연결시킨 게 더 작다라는 얘기니까 더 밑으로 내려가는 이런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고, 결국 이런 상황이 이 부등식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부등식을 위로 블록이라고 정의한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연속함수는 일단 시점에서 연속인 함수는 시점에서 함수값이 0보다 크다 하면 시점 주변에서도 0보다 크다. 그래서 적당한 델타 근방 내에서는 모조리 다 0보다 크다. 그래서 연속함수는 이런 상황들을 이제 거의 정의로 만족한다. 예. 예, 그 다음에 지난주에 저희가 확인했던 이제 기출문제가 여기 사개미분에 대해서 이제 0보다 크다 그런 가정이 있었던 기출문제가 있었는데, 저희가 극소값을 갖는다에 대한 증명을 했었고, 저희가 이제 뭐 반대 부등호였으면 뭐 부등식 과정은 이제 반대로 흘러갈 것이고, 이제 극대값을 갖는다라는 걸 뭐 거의 똑같이 증명하실 수 있고, 얘가 만약에 홀수 상황이 되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O 같은 홀수 상황이 되면 저희가 그 점 주변에서 나머지 텀이 이제 0보다 커지는 것도 있고 이제 작아지는 것도 다 있고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0보다 크다라는 거는 더 커지는 거고 0보다 작았다는 더 작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홀수라면 결국은 홀수승을 하게 되면 이제 0보다 큰 거에 홀수승도 있고 0보다 작은 거에 홀수승도 있고 하면 양음이 다 같이 나와서 시점 주변에서 나머지 텀이 양과 음이 동시에 나와서 극대도 불가능하고 뭐 극소도 이제 불가능하게 된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 이제 확인하는 과정 중에서 이런 표현에 대한 게 이제 필요했던 부분들이 나왔었는데, 저희가 지수식하고 이제 팩토리얼식에 대해서 이제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에 대해서 이제 뭐 0이다. 그래서 얘보다 더 작은 쪽에 있는 식도 0이어야 한다. 이제 그런 식의 논리가 이제 나왔던 것들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제가 뭐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지수 함수, 이제 로그 함수에 대해서 뭐 테일러 곱수에 대한 상황들이 써져 있는데, 제가 이제 뭐 미분하는 식을 그러니까 미분을 반복해서 이용하다 보면 제가 우변에 나와 있는 식이 이제 테일러 곱수가 되는 것을 이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 뭐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전부 다 이제 0을 중심에다 두고 이제 전개시키는 상황으로 이제 우변들이 써져 있는데, 물론 중심점이 바뀌게 되면 당연히 미분계수 값이 당연히 바뀌기 때문에 당연히 중심점이 바뀌면 식이 약간씩 변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중심점이 바뀌어도 다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이건 0을 중심으로 이제 전개했을 때에 대한 이제 테일러 곱수식이 돼. 예. 그 다음에 요 급수 표현이 뭐 C2 급수다라는 게 이제 2번 미분이 가능하고 2번을 미분한 함수에 대해서 연속이 되는 거를 저희가 C2 급수다라고 하고, 저희가 이런 표현들이 물론 이제 당연히 이제 미분이 더 잘 되는 걸 요구할수록 당연히 집합이 작아지는 건 뭐 당연하고, 등호도 물론 들어가지 않는 상황을 얘기해 볼 수 있다. 그래서 다 진부분 집합이고, 그래서 여기 교재에 나와 있던 요 예제가 여기 x의 n제곱으로 정의되어 있는 요 f에 대해서 요 f라는 함수가 여기 n-1 급수에는 이제 들어가고 n 급수에는 이제 들어가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거에 대한 예제였었어요. 그래서 이런 함수에 의해서
요 각각 n에 대해서 진부분 집합이다라는 거를 얘가 이제 충분히 얘기를 한다. 예. 그래서 여기에는 들어가고 여기에는 이제 들어가지 않는다. 예. 그래서 cn급수에는 없는 함수고 n-급수에는 얘가 있다. 예. 그래서 이런 함수가 모든 n에 대한 진부분 집합 상황들을 얘기해 줄 수 있고 이 표현은 이제 무한번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표현이고 이 표현은 이제 해석적이다라는 표현인데 무한번 미분 가능한 것하고 이제 해석적에 대한 상황들도 이것도 진부분 집합이다라는 거를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이 함수가 또 예제 상황이 된다. 그래서 이 함수 같은 경우는 미분을 얼마든지 다 해낼 수 있고 물론 0이 아닌 지점에서는 다 미분이 가능한 애들 합성이기 때문에 0이 아닌 지점에 대해서는 다 미분이 가능하고 0에서에 대해서 미분이 가능하냐에 대한 부분이 필요한데 0에서 몇 번이고 다 미분이 가능하다. 예. 그래서 저희가 수학적 기납법으로 이제 확인을 했었고, 그래서 결국 K번째에 대해서 가정하고 나서 그 다음 번째에 대한 미분을 확인하는 게 가능했었고, 결과적으로 수학적 기납법에 의해서 뭐 n이 몇이고에 관계없이 다 미분이 가능하고 미분 계수값이 0이다. 예. 0에서도 다 미분이 가능하면 결국 다른 지점에서의 미분 가능성 당연하기 때문에 저 함수가 이제 미분이 얼마든지 다 가능하다. 무한번 미분이 가능하다. 예, 그래서 무한번 미분이 가능하고 얘가 해석적이냐에 대한 상황은 겨우 테일러 급수가 저쪽으로 수렴하느냐에 대한 상황인데 얘가 결국은 원래 F쪽으로 수렴하느냐에 대한 상황인데 이미 분자 자체가 계속 0이기 때문에 이 함수는 당연히 0이고 결국 F는 그런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테일러 급수가 이쪽으로 수렴한 상황이 아니다. 결국 테일러 급수가 수렴하느냐의 상황을 보는 게 해석적이냐의 상황을 보는 거고 결국 수렴하지 않는다라는 게 해석적이지 않다. 예. 그래서 결국은 요 두 집합에 대해서도 결국은 진부분 집합이다라는 상황을 기출문제 요 함수로서 예제를 볼 수가 있다. 예. 그래서 모두 다 이제 진부분 집합 관계에 있다. 예. 예. 그다음에 이제 평등 수렴했을 때 그리고 fn들이 다 이제 미분이 가능했을 때 f의 극한함수도 이제 미분이 가능하냐 이런 보장이 없다. 예. 없고 그다음에 역시 평등 수렴하고 뭐 fn이 다 미분이 가능하고 f마저도 다 미분이 이제 가능했을 때 여기 각각의 도함수들이 이제 수렴 관계가 성립하느냐 이런 보장도 없다. 예. 그래서 원래 함수열이 이제 평등 수렴한다라는 상황이 이 도함수 쪽에 대해서의 이런 명제들에 대해서 보장하는 내용으로는 부족하다. 예. 그래서 저것만으로는 이제 부족하다. 예. 그래서 지난주 교재 나와 있던 요 예제 사항들을 보자면 뭐 여기 위에 있는 예제를 보자면 여기 시그마 뒤쪽에 있는 절대값이 뭐 2의 k승분의 1하고 부등식이 성립하고 또 2의 k승분의 1에 대해서 무한급수도 이제 수렴하기 때문에 n판정법을 쓸 수 있는 상황이고 n판정법에 의해서 얘가 평등 수렴한다. 예, 평등 수렴하고 각각 n에 대해서 fn이 다 물론 미분이 이제 가능해요. 근데 이제 극한함수는 이게 사실 모든 점에서 미분이 불가능한 함수예요. 그래서 뭐 여기 기억에 대해서 뭐 이런 예제들을 이제 교재에서 이제 소개한 게 있었고, 뭐 밑에 예제를 보자면 얘도 뭐 x가 얼마가 들어가도 그 루트 n분의 어떤 유계값이니까 당연히 이제 x가 뭐가 들어가도 얘가 계속 0으로 수렴하고, 그래서 극한함수가 당연히 상수함수 0이고, 물론 이제 당연히 평등 수렴해요. 당연히 이제 평등 수렴하고, 그 다음에 얘도 당연히 미분이 가능하고, 물론 극한함수도 당연히 이제 미분이 가능하고, 얘 미분을 구해보시면 이제 앞에 이제 n이 곱해지고 코사인이 되고 n하고 루트 n을 나누면 결국 루트 n이 앞에 곱해져 있는 코사인식이 fn의 미분식인데 뭐 당연히 얘가 이거의 미분은 당연히 상수함수 0이고 당연히 가지 않죠. 그래서 뭐 니은번에 대해서 뭐 교재에서 역시 이런 예제 상황들이 있었어요. 어쨌든 이제 평등 수렴 fn에 대한 평등 수렴이 여기 도함수 쪽에 대해서 물어본 기억 니은 명제에 대해서 이제 보장하기에는 불충분하다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상황을 이제 확인할 때 사용했던 이제 정리 내용이
그러니까 여기 fm', f'으로 수렴하는 뭔가 저런 상황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런 두 가지 내용들을 이제 만족하는 게 좀 필요했다라는 게 이제 정리 내용이 있었고, 정리 내용이 제가 물론 이제 fn은 이제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고, 이제 원리 함수열의 조건하고 이제 미분한 함수열에 대한 조건을 보시면, 이제 원리 함수열에 대해서는 그냥 정역에서 그냥 특정한 점 한 군데에서 수렴하는 걸 확인하면 되고, 여기 미분시킨 도함수열에 대해서는 평등수렴하는, 그래서 도함수열에 대해서 제가 평등수렴하는, 그래서 이런 조건까지 있는 것이, 그러니까 이 두 조건까지 다 있어야 이런 얘기들을 확인하는 게 보장된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얘네 두 조건이 있으면 사실 fn도 이제 평등수렴하게 된다. 평등수렴하게 되고, 이제 극한함수도 이제 미분이 가능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f의 도함수도 있고, 이제 fn은 원래 미분이 가능했고, 이 관계도 만족을 하게 된다. 결국 이제 기출문제에서도 제가 이런 부분을 이제 물어본 이제 기출문제 상황들이 있었는데, 여기 두 번째 조건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fn을 미분하고 나서 이 도함수에 대한 함수열이 평등수렴하는지를 체크해 보는 게 좀 가장 좀 필요하다. 그래서 방금 정리에 대한 뭐 다른 정리 내용으로 이제 급수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로 제가 정역의 특정한 점 한 군데에서 약간 이제 수렴한다라는 상황을 만족하고, 여기 미분시킨 녀석의 급수열에 대해서 평등 수렴한다. 그래서 원래 함수열에 대해서 이 점 한 군데에서의 수렴성하고 이 도함수열에 대해서 제가 평등 수렴 이 두 조건을 다 만족하는 상황이 된다면, 결국은 여기 요 극한관계, 여기 미분시킨 함수들의 극한관계가 만족이 된다. 뭐 정리 내용은 똑같이 사실 원래 급수에 대해서도 이제 평등 수렴하고 극한함수도 미분이 가능하고 요 관계가 만족이 된다. 그리고 이제 요 관계가 이제 만족되는 거에 대해서 확인하는 기출문제가 사실 지난주 제일 끝 교재, 그러니까 지난주 프린트 제일 끝부분에 나와 있던 기출문제에 대해서 세 번째 명제가 사실 이걸 보이는 문제였고, 제가 오늘 시작하는 기출문제에서 이제 요 관계를 물어보는 기출문제를 또 이따 보게 돼요. 어쨌든 저희가 이걸 확인하는 이제 기출문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도 요 내용을 반드시 언급할 필요가 있다. 여기 미분시킨 함수열에 대해서 평등수렴한다. 이 조건에 대해서 반드시 언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방금 전에 그 도함수 쪽에 대한 극한관계에 대해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증명 과정에서 뭘 썼었냐면, 저희가 여기 저기 극한, 그러니까 여기 극한에 대한 순서를 여기 n에 대한 극한을 먼저 하고 점에 대한 극한을 나중에 하는 상황하고, 점에 대한 극한을 하고 그 다음에 n에 대한 극한을 나중에 하는 상황하고, 그래서 이 극한의 순서를 이제 순서를 바꿨을 때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등호가 성립하느냐, 이게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저희가 평등수렴한다면 이 등호를 쓰는 게 가능하다. 그래서 평등수렴한다면 이런 등호를 쓸 수 있고, 그래서 사실 여기 윗줄에 나와 있는 연속을 보존한다라는 개념도 사실 이 등호 개념에 의해서 여기 연속이 보존되는 개념을 확인하는 것이다라고 보셔도 된다. 그래서 제가 그 평등수렴하면 연속성을 이제 보존해 주는데, 그 상황에서 사실상은 이 극한에 대한 순서를 바꾸는 거에 대한 등호 상황을 좀 적용하는 것을 생각해 보실 수 있고, 그래서 아까 미분 도함수에 대한 미분 과정에서도 사실 평등수렴한 이후에는 이제 이런 관계를 등호로 쓸 수 있고, 저 관계를 이용하면서 저희가 증명을 마무리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기출문제에서도 평등수렴하는 상황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는 이런 과정에 대한 극한관계 같은 거를 이제 쓰는 게 좀 가능하다를 부분적으로 또 적용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지난주에 이제 확인했던 이제 기출문제에서 이제 나왔던 개념을 하나 잠깐 보자면, 여기 아큰 탄젠트하고 이제 그냥 x에 대해서 이런 부등식이 모든 x에 대해서, 실수에는 모든 x에 대해서 이런 부등식이 성립을 하게 된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등식을 적용하게 되면 결국은 기출문제에서 요 녀석에 대한 급수 상황들의 수렴성을 확인하는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여기 아큰 탄젠트 부분을 이 부등식을 적용해서 이런 식과의 부등식을 이제 확인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여기 우측에 나와 있는 얘에 대해서 뭐 여기 분모가 2차식이니까 이제 x에 관계없이 이제 수렴하게 되고, 작은 쪽에서 이제 수렴한다. 결국 이런 부등식 상황이 적용되면서 이거의 수렴성을 확인하고 있는데, 제가 이런 부등식 상황에 의해서 이런 부등식을 쓸 수 있고 얘기가 진행이 된다.
그다음에 오늘 저희가 다룰 기출문제에서 이런 내용들, 이 녀석들에 대해서 이제 수렴방에 같다라는 게 이용하라는 정리 중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 저희가 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수렴방에 같다라는 거에 대한 근거 상황이 저희가 n의 n분의 1승에 대해서 저희가 1로 수렴한다라는 상황에 의하면 뭐 요식이든 요식이든 그 n의 n분의 1승에 대한 수렴값이 1이기 때문에 같다라는 상황이 되고, 결과적으로 뭐 역수치에도 당연히 같게 되고, 그래서 수렴 반경에 같다라는 상황을 요 상황부터 이제 출발하면 다 보장이 된다. 예. 예. 그래서 여기 지난주 프린트 제일 끝부분에 있었던 요 기출문제 상황부터 저희 오늘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문제 상황을 보시면 이제 명제가 3개가 있고,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앞에 있는 2개의 명제 같은 경우는 여기 저희는 사실 앞선 진도 과정에서 다 증명 과정까지 확인을 해봤던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이 명제 상황들을 다시 보시면 어떤 요 개구간에서 이제 수렴성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을 때, 요 거듭제곱수가 이제 수렴성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을 때, 그 정역에 있는 어떤 점이냐랑 관계없이 그냥 절대 수렴한다 라는 상황이 보장되고, 이 절대 수렴하는 상황에 의하면 그 전체 개구간보다 더 안쪽에 있는 폐구간 상황을 뭘 주더라도 이 폐구간 내에서 이제 평등 수렴한다. 그래서 1번 상황에 의해서 이제 2번 상황이 이제 보장되게 되고, 다시 또 이런 2번 상황을 이용하면 이 3번 상황을 이제 이용하는, 그러니까 이 3번 상황을 확인할 때 이제 2번 상황을 이용해서 제가 확인하게 되는 상황의 흐름이 필요하게 돼요. 그래서 저희가 우선 예전에 이제 요 1, 2번의 증명 과정을 보고 온 적이 있었고, 뭐 이따 간단하게 다시 한번 읽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위주로 좀 이해를 해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정리를 6개 준 게 있고, 이제 증명 과정에서 뭐 그냥 사용을 해도 괜찮다. 뭐 정리 내용 한번 보시면 이제 무한급수가 수렴하면 일반항은 0에 수렴할 것이고, 또 일반항이 0에 수렴하는 수열이면 당연히 이제 유기한 상황이 되고, 그리고 이런 부등식 관계가 성립하게 되면 큰 쪽의 급수가 수렴했을 때 이제 작은 쪽의 급수도 이제 수렴하게 되고, 이 두 급수에 대해서 이제 수렴 반경은 같은 상황이 보장되어 있다. 네, 그 다음에 평균값 정리를 이제 적용해도 좋다. 그리고 이렇게 미적분하기 기본 정리가 제 교재 순서상 이제 적분이 나온 다음에 이제 나올 거라서 교재 순서상은 나오기 전이지만, 사실 뭐 이렇게 알고 계시는 내용들이고, 저희가 이제 요 미적분하기 기본 정리 내용도 이제 증명 과정에서 이제 부분적으로 사용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작은 F가 연속이면 이렇게 적분으로 정의한 이제 큰 F는 이제 미분이 가능하고, 또 이 큰 F를 미분하면 다시 작은 F랑 같은 함수다. 그래서 저희 미적분하기 기본 정리를 이제 적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바이어스트러스 N판 정법을 이제 적용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여기 1번하고 2번 명제는 저희가 전에 이제 확인했던 적이 있었던 명제들이고, 뭐 다시 한번 간단하게 읽어보시면, 저 정역에 있는 점을 어떤 점을 주더라도 수렴 구간 내에 있는 점을 어떤 점을 주더라도 이 점에서 저 급수의 x에 대해서 들어간 그 급수에 대해서 절대 수렴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1번 명제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얘보다 더 바깥쪽에 있는 바깥쪽에 있는 y를 택하고, 결국 바깥쪽에 있는 y를 택하게 되면 이 절대값이 1보다 작게 되는 y를 택한 것이고, 나중에 이제 이 녀석이 공비 자리에 들어가 있는 무한등비 급수에 대해서 수렴하는 것을 확인하는 게 가능해지는 그런 y를 택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더 바깥쪽에 있는 y를 이제 택하는 상황을 가져가시고, 어차피 이제 y 자체도 수렴 구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y가 들어갔을 때 상황도 여전히 이제 수렴하는 상황이 되고, 그래서 정리 아까 1번 내용에 의하면 일반항 자리에 대해서 이제 유기하다. 그래서 이렇게 상수 처리가 이제 가능하다. 유기하는 게 이제 상수 처리가 이제 가능하고, 그래서 저희의 최종적인 목표는 여기 x가 들어간 식에 대해서 절대 수렴한다 라는 걸 확인하는 상황이 목표고, 그래서 이 부분 식에 대해서 이제 부등식을 처리하시면 되는데, y의 n제곱을 이제 곱하고 나누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여기 앞에 부분은 저희가 이제 상수 처리가 이제 가능했었고, 결국은 얘하고 얘에 대해서 부등식의 상황을 이제 처리한 것이 되고, 이 y분의 x는 시작할 때부터 1보다 작게 되는 y를 택한 거가 돼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 의해서 이쪽의 급수가 이제 수렴한다. 그래서 수렴하고 작은 쪽도 이제 수렴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y를 택하고 이제 비교 판정을 쓰게 되면 절대 수렴하는 상황이 보장된다. 이게 이제 1번 명제고, 그리고 이 1번 명제 상황에 의해서 이제 2번 명제 그 수렴 개구간 안쪽에 있는 폐구간을 어떤 폐구간을 갖고 와도 그 폐구간에서 이제 평등 수렴한다. 결국 이 A가 이제 1보다 작기 때문에 이 폐구간이 전체 그 개구간 안쪽에 당연히 들어가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여기 그 수렴 개구간 안쪽에 있는 폐구간이에요. 그래서 저 폐구간에서도 이제 물론 평등 수렴하는 상황이 보장되고, 이제 그걸 확인하는 게 이제 두 번째 명제 상황이 돼요. 그래서 여기 정리 6번이 아까 N판정법인데, 이제 N판정법에 의해서 이제 바로 확인하는 게 이제 가능한데, 결국 이 녀석의 절대값에 대해서 큰 쪽으로 성립하는 식이면서 그 식에 대해서 무한급수가 수렴하는, 그래서 이 자리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만한 n에 관한 식을 써주는 게 해야 될 일인데, 그냥 가장 끝점인 a가 들어가면 그냥 바로 해결이 돼요. 그래서 끝점 a가 들어가면 부등식도 당연히 만족을 하게 되고, 물론 이 a 자체도 당연히 여기 전체 개구간 안에 있고, 1번 명제가 이 개구간 안에 있는 점이 무슨 점이냐랑 관계없이 그 점에서 절대 수렴한다. 그게 바로 아까 1번 명제였었고 결국은 이제 1번 명제에서 이 상황이 그대로 보장되어 있고, 뭐 A가 끝점이기 때문에 부등식도 당연히 만족을 하고, 결국 이걸 동시에 만족하는 이런 n에 관한 식이 당연히 있고, N판정법을 쓸 수 있고, 결국은 평등 수렴한다. 그래서 이 1, 2번 내용은 저희가 이전에 저희가 증명 과정을 사실 확인했던 내용들이, 일단 이제 세 번째 명제 위주로 좀 보시면 되는데, 세 번째 명제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여기 명제가 이제 저 극한함수가 이제 미분이 가능하고, 그다음 각각의 점에서 여기 미분시킨 함수열 쪽에 대한 극한관계가 이제 성립을 한다. 그러니까 결국 요 미분시킨 녀석에 대해서 요 관계가 성립을 한다라는 걸 이제 보이는 게 세 번째 명제 상황이 돼요. 그리고 아까 이제 복수 과정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미분시킨 함수열에 대한 평등 수렴을 꼭 언급하실 필요가 있다. 예. 증명한 과정을 잠깐 보시면 여기 n항까지에 대한 그 부분합의 이름을 잠깐 GN이다 라고 썼어요. 그리고 이 녀석의 극한함수는 문제에서 F라는 이름으로 줬어요. 그래서 이 녀석의 극한함수의 이름은 이제 문제에서 F라고 줬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GN의 극한함수는 문제에서 F라는 이름으로 준 거예요. 그래서 GN은 제가 잠깐 증명 과정을 쓰기 위해서 부분합 상황의 이름을 잠깐 잡은 함수고, 극한함수 이름이 F인 거는 문제에서 이제 주어진 상황이 돼요. 이제 미분하면 당연히 이제 이런 관계가 이제 따라오는 상황이 되고, 제가 결국은 아까 정리 3번이 그 미분시키기 전후에 대해서 수렴방향이 같다가 이제 정리 3번이고, 정리 3번에 의하면 저 녀석도 똑같은 구간에서 당연히 수렴하게 된다예요. 수렴 반경이 같다라는 게 정리 3번에 있었고, 여전히 저 구간 내에서 여전히 얘도 이제 수렴하는 상황이 맞다예요. 그래서 수렴하는 상황이 맞고, 그래서 그 수렴하는 상황의 극한함수의 이름이 여기 잠깐 H라고 잠깐 쓰도록 할게요. 그래서 GM' 이제 수렴하는 상황이 정리 3번에 의해서 보장되어 있고, 그 녀석의 극한함수의 이름을 잠깐 H라고 쓰겠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F'이 저 H가 맞다라는 상황을 보여주시는 게 해야 될 일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점 X가 이제 주어질 때 상황마다 이제 그 미분이 가능하다, 이렇게 미분시킨 애들에 대한 극한관계가 성립한다를 보이는 게 해야 될 일이고, 결국 역시 더 바깥쪽 점에서 이제 A를 택해요. 이렇게. 바깥쪽 점에 있는 A를 택해요. 결국은 이제 점이 주어질 때마다 이 점을 갖고 있는 이 전체 개구간 안에 들어가는 폐구간을 택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런 A를 택한 것이 돼요. 이렇게. 그래서 X라는 점을 이제 꺼내놓고 시작할 거고, 그 점을 갖고 있고 이 개구간 안에 들어가는 폐구간을 잡기 위해서 그런 A를 택해요. 그래서 이런 A를 택하면 당연히 이 X를 갖고 있는 폐구간이고, 이 폐구간도 물론 전체 개구간 안에 들어가는 상황이 돼요. 그런 식의 상황을 해결하는 그런 A를 택해요. 그럼 그 폐구간 내에서
여전히 이런 부등식을 만족하게 되고, 역시 얘도 이제 수렴하게 되고, 다시 또 N판정법을 쓸 수 있고, 결국은 요 폐구간 내에서 이제 또 평등 수렴한다. 이렇게 평등 수렴한다. 예. 그래서 다시 N판정법을 쓴 상황이 돼요. 그래서 미분시킨 함수열에 대해서도 이 부등식을 만족하고 이 급수의 수렴을 만족하는 이쪽에 동시에 쓸만한 이제 K에 관한 식이 있고, 이런 K에 관한 식도 사실 끝점 A가 들어가면 돼요. 끝점 A가 들어가면 마찬가지로 이 상황들이 다 해결이 되고, 그 N판정법에 의해서 이 폐구간 내에서 얘도 이제 평등 수렴한다. 그래서 이 녀석의 평등 수렴 얘기가 이제 완성이 됐고, 이제 이 상황을 더 이용해서 최종적으로 그 극한관계가 성립한다를 이제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제 두 가지 경로로 그러니까 두 가지 경로로 등호관계들을 좀 따로 좀 체크를 하고, 그 두 가지 경로에 대한 결과물들을 모아서 저희가 최종적인 결론을 내는 방식으로 증명 과정들을 적었어요. 이제 한 가지 과정에 이제 등호관계 상황을 이제 보자면, 이제 방금 전에 이제 미분시킨 함수열 쪽에 대한 이제 평등 수렴 상황들을 이제 확인을 했었고, 이제 그 상황을 이용하려고 하고, 이게 어차피 이제 다항식 꼴이기 때문에 당연히 연속이에요. 당연히 연속이고, 그래서 평등 수렴하고 이제 n에 관계없이 결국 연속이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극한함수도 이제 연속이다. 극한함수도 연속이다. 그래서 요 h도 이제 연속이 된다. 그래서 평등 수렴하고 모든 n 대에서 연속이기 때문에 이제 극한함수도 이제 연속이다 상황이 되고, 이제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가 아까 정리 5번에 있었는데, 이제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를 이제 적용하면서 등호 과정을 얘기하려고 해. 결국 이제 이 극한함수 h, 그러니까 g'에 대한 극한함수 이름은 저희가 h라고 이제 잠깐 썼었고, 그 h가 지금 연속이 이제 보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 h를 적분 형태로 이제 정의한 저 함수는 이제 미분이 가능한 함수고, 그리고 이 함수를 다시 미분하면 요 h가 된다. 이게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내용이 되죠. 그래서 일단 이런 등호 관계를 얻은 것이 돼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 과정에서는 이런 등호 관계를 얻었어요. 그래서 이 등호 관계를 이따가 이제 두 번째 과정에 있는 등호 관계하고 이제 묶으려고 그래요. 일단 이 등호 관계를 하나 얻었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흐름에 있는 등호 관계 상황들을 보자면, 여전히 이제 저희가 이제 평등 수렴한다 이 상황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하고 난 이유고, 그래서 저희가 사실 여기 적분에 대한 상황들 뭐 교재 순서 역시 뒤에 나오는 상황이긴 하지만, 저희가 이제 평등 수렴하면 그 연산 순서를 역시 바꾸는 상황이 이제 가능하다를 여기다가 이제 역시 부분적으로 좀 적용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h는 그 g'의 극한이다라고 이제 잡은 거고, h 이름을 저희가 그렇게 이제 잡아놓은 상황이고, 여기 이제 극한을 구한 다음에 적분을 하는 거하고 적분을 하고 난 다음에 극한을 구하는 거하고, 이런 등호가 역시 일반적으로 성립하느냐 그런 건 아닌데, 평등 수렴하는 상황이 되고 나면 또 이런 등호가 보장이 돼요. 그래서 교재 순서상으로는 이 상황에 대해서 증명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7장에서 사실 다룰 것인데, 사실 평등 수렴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성립하는 내용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지금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평등 수렴하기 때문에 여기 극한한 다음에 적분하는 거랑 적분한 다음에 극한한 거에 대해서 이 등호를 만족한다예요. 평등 수렴하기 때문에 이제 만족을 한다. 그래서 사실 저 등호 상황 잠깐 물음표라고 썼지만 등호가 성립하고, 이 상황 결국 다시 풀어서 쓰면, 그래서 적분을 한 다음에 극한을 하겠다라는 이쪽 과정을 이제 다시 한번 쓰게 되면 그대로 이제 적분을 하고, 그럼 결국은 GN이 이제 적분한 결과고, 물론 끝점들 다 대입해서 이제 역시 빼는 상황을 그대로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GN의 극한함수가 이제 문제에서 준 F예요. 그래서 GN의 극한함수가 문제에서 준 F고, 그래서 이제 우측변은 결과적으로 자연스럽게 여기까지 쭉 등호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다 등호고, 결국 얘하고 얘도 결국 이제 등호 상황이 되죠. 그래서 얘하고의 이제 등호 상황을 지금 확인한 거가 돼요. 그래서 지금 확인한 게 얘하고의 등호 관계, 방금 전에 이 녀석의 미분에 대한 등호 관계, 이제 그 두 개를 이제 묶으시면 돼요. 그래서 방금 앞에 이제 두 개에서 얻어낸 그 등호 관계들을 다 묶어놓은 상황이고, 결국 이제 미분한 상황에 대해서도 뭐 당연히 그 관계가 따라가고, 그래서 이제 f의 미분이 h라는 함수하고 이제 같은 함수다를 얻은 것이 돼. 결국 이걸 얻은 게 결국 문제 증명을 다 한 것이 돼요. 결국 이 상황이
결국 H가 이제 GM 프라임의 극한이었고 결국 GM 프라임이 이제 FM 프라임 쪽이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상황이 됐고, 그래서 얘를 보이는 게 세 번째 명제였었어요. 얘를 보이는 게 세 번째 명제였었고, 그러니까 GN이나 H는 저희가 이제 증명 과정을 적기 위해서는 잠깐 잡은 이름들이고, 요 과정을 확인하는 상황, 요 과정을 확인하는 상황이 얘하고 얘가 같다는 걸 확인하는 상황들이 돼요. 그래서 3번 명제를 그냥 처음부터 다시 쭉 한번 볼게요. 보시면. 그래서 처음부터 한번 쭉 다시 보시면, 여기 부분합의 상황들을 GN이란 이름으로 잡았고, 이 녀석의 극한함수가 F인 거는 문제에서 준 이름을 그냥 쓴 거고, 미분한 상황 이제 그대로 이렇게 가게 되고, 결국은 수렴 반경이 똑같다는 정리 내용에 의해서 역시 저 개구간에서 얘도 이제 수렴하는 상황이 맞고, 그 극한함수 이름은 잠깐 또 H라고 두고 역시 그 N판정법을 쓰게 되면 이게 미분한 함수열 쪽에 대한 평등수렴, 여기 요 구간 내에서 이제 평등수렴한다라는 상황을 얻을 수 있고, 이 평등수렴 상황에 의해서 연속이다, H가 연속이다 라는 상황을 얻을 수 있고,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내용에 의해서 이런 등호관계까지를 다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쪽에서 나온 등호관계고, 그다음 또 평등수렴하기 때문에 이 연산의 순서를 바꾸는 상황에 대한 등호를 이제 쓰는 게 가능하고, 이런 등호관계를 이용하게 되면 그리고 저기 H 이쪽에 대한 식을 여기까지에 대한 식으로 역시 등호를 쓸 수 있다. 그러니까 두 식을 이제 묶으면 결국 이런 상황이 다 이제 등호 상황이 되고, 물론 결국 미분한 것끼리도 당연히 등호 상황이 되고, 결과적으로 H하고 F'의 등호 상황을 확인하게 되고, 이 식 자체가 얘하고 얘의 등호 상황이랑 아예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했다. 그 다음에 이제 7장을 보도록 할게요. 이제 7장이 이제 적분에 대한 장이고, 뭐 시작하는 부분에서 여기 이제 분할하고, 이제 분할이다라는 게 이제 이 정의역 구간은 이제 유한계 점을 이용해서 이제 나눠놓은 상황이고, 이제 소구간들이 다 생길 것이고, 그래서 그 각각의 이제 소구간 내에서 이제 함수값들에 대해서 상한값, 이제 하한값을 뭐 큰 M하고 작은 M 이런 표현으로 지금 표현을 해놨고, 그래서 여기 함수 쓰고 그 소구간 이름을 쓰고, 이제 대문자 M을 상한값으로, 소문자 M을 이제 하한값으로 이제 이름을 잠깐 이렇게 놨고, 그래서 그 상한값들하고 이제 밑변기를 다 곱한 거를 저희가 이런 표현 앞에 U를 쓰는 표현으로 적고, 그래서 얘를 저희가 상합이라고 이제 부르기로 하고, 상합으로 부르기로 하고, 각 소구간 내에서의 그 하한값을 높이로 이용해서 다 곱하고 다 밑변기를 다 곱하고 더한 애를 하합이라고 이제 부르기로 하고, 이제 역시 이렇게 쓰기로 하겠다. 그래서 그냥 분할, 뭐 상합, 하합 이런 상황들 이제 정의하고 있고, 그다음에 혹시 분할들이 이제 포함 관계가 있다면 이제 더 이제 분할점 이 분할점을 더 많이 갖고 있는 애를 이제 세분할이라고 이제 하겠다. 그래서 P2를 P1의 세분할이라고 하겠다. 물론 합집합을 하면 이제 P1보다도 세분할이고 당연히 P2보다도 이제 세분할이 돼요. 뭐 공통적인 세분할이다. 뭐 간단하게 저 이차함수하고 저 구간 내에서 뭐 이런 분할점을 가지고 가서 뭐 상합하고 하합을 뭐 그대로 이제 적어보면, 그리고 이 표현은 이제 분할의 놈이다라는 표현이고, 이제 결국 분할은 당연히 유한계 점을 넣기 때문에 여기 소구간들도 당연히 유한계가 있고, 그 소구간들의 이제 길이값들이 다 유한계가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이제 가장 큰 길이값을 이제 저 분할에 대한 놈이라고 이제 정의를 한다. 그래서 뭐 요 길이 1이고 요 길이 4고 요 길이 2니까 이 소구간들의 길이 중에서는 요 길이 4가 제일 길고, 그거를 이제 저 분할의 놈이라고 정의한다. 뭐 상합은 결국 밑변길에다가 이제 가장 높은 값을 이제 곱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뭐 첫 번째 소구간에서는 뭐 마이너스 2가 대입된 게 가장 큰 높이 값이고, 뭐 밑변 길이는 지금 1이고, 뭐 그 다음 소구간에서는 뭐 3을 대입한 게 가장 큰 높이 값이고, 뭐 밑변 길이는 4고, 뭐 그 다음 소구간은 이제 5를 대입한 거고,
밑변 길이는 이고, 이게 결국 상압에 대한 정의고, 물론 하압은 밑변 길이는 다 똑같고, 이제 높이의 상황들은 이제 가장 작은 첫 번째 수소 구간에선 마이너스를 들어간 거고, 두 번째 수소 구간에서는 0이 들어간 거고, 세 번째 수소 구간에서는 3이 들어간 거고.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지금 분할의 놈, 상압, 하압 이런 상황의 정의에 맞춰서 이제 그대로 이제 식을 적어보면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이제 정리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상한, 하한, 어차피 이제 상한, 하한을 이용하는 과정들에 대해서 얘기들을 하면서 저희가 증명 과정들을 보게 될 거라서 제가 상한, 하한의 일반적인 사항들부터 이제 미리 좀 적어 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집합에 이제 포함 관계가 있을 때, 물론 이제 같은 집합에 대해서 상한, 하한 당연히 이제 상한 쪽이 당연히 크고, 제가 이제 상한에 대해서 이제 집합이 큰 집합일수록 당연히 더 크다라는 성향이 보장되고, 하한 같은 경우는 이제 작은 집합일수록 이제 하한이 더 크다라는 성향이 보장됩니다. 그래서 포함 관계가 있으면 상한, 하한이 당연히 이런 부등식 관계를 이제 만족을 하게 된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밑에 나올 상황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 같은 구간이었으면 당연히 함수값도 당연히 같은 게 모일 것이고, 집합적으로 같은 애고, 당연히 상한, 하한하고 당연히 상한이 크고, 그 다음에 여기 정역의 구간이 이제 더 넓은 상황이면 결국은 함수값들의 종류가 더 많을 것이고, 당연히 집합의 사이즈가 이쪽 집합하고 이쪽 집합에 당연히 이쪽 집합에 당연히 사이즈가 큰 집합이고, 상한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큰 집합에 대해서 당연히 더 크다. 그래서 하한 쪽의 상황도 결국 사이즈 상황들을 보면 여기 이쪽의 상황들의 집합이 더 크고, 이쪽의 집합의 상황들이 더 작고, 작은 집합에 속한 하한이 더 크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여기 구간이 결국은 더 넓으냐 적으냐의 상황에 맞춰서 집합의 사이즈도 결정이 되고, 그 상황에 맞춰서 당연히 이렇게 부등식이 자연스럽게 이제 만족을 하게 된다. 그래서 요런 부등식 같은 걸 이제 적용하면 밑에 있는 상황에 대한 정리를 바로 쉽게 확인이 된다. 그래서 이어지는 이제 첫 번째 보조 정리의 내용이 이제 이제 P2가 세분할이 되면, P2가 이제 P1에 이제 세분할이 되면, 그래서 P2가 이제 P1보다 더 세분할이 되면 상합의 경우는 이제 더 커진다. 그래서 하합의 경우는 세분할 쪽이 더 작아진다. 이게 지금 첫 번째 나와 있는 보조 정리 내용이 돼. 그래서 저희가 이제 물론 세분할이다라는 게 이제 점이 딱 하나만 더 많다라는 보장이 있는 게 아니고 두 개가 더 많을 수도 있고 세 개가 더 많을 수도 있고 한데, 하나가 딱 많은 경우에 대해서 확인하는 경우나 두 개가 많은 경우를 확인하는 거나 다 개념적으로 틀린 건 아니기 때문에 점이 딱 하나만 더 많은 경우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도 사실 충분하고, 그리고 또 편의상 그래서 그냥 점이 딱 하나만 더 있는 그 경우에 대해서 확인한다고 해도 일반적인 상황을 잃어버린 건 아니고, 그래서 점이 딱 하나만 더 많은 이 상황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보려고 하고, 그럼 어차피 나머지 쪽, 그러니까 여기 이 부분 말고 이제 나머지 쪽은 아예 다 같은 점이다라고 보면 어차피 상합합에 대한 상황들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전혀 변동이 없을 것이고, 이 두 점하고 이 세 점의 상황들을 확인하는 경우에 대해서 확인하면 충분한 상황이 되죠. 그래서 사실 여기 앞에 부분들에 대한 식도 사실 쓰는 게 정의상 쓰는 게 맞겠지만 계산 과정에서 영향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 앞에 과정들은 그냥 아예 생략하고 쓰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서 써볼게요.
그래서 사실 나머지 겹치는 쪽에 대해서도 이제 쭉 쓰는 상황들이 필요한데 그냥 생각해서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요 두 점 쪽에 대한 상황들만 좀 쓰고, 그래서 이쪽 소구간에 대해서 저희가 그 합, 그러니까 작은 m 값 구하고 저 소구간끼리 이제 곱하는 상황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은 이제 생략을 하고 저 두 점 쪽의 상황들만 쓰자면 아예 식으로 쓸게. 하한 값을 구하고, 물론 요 구간 안에 있는 값들에 대해서 그래서 하한 값을 구해낸 다음에 밑변기를 곱하는 거고, 그럼 밑에 있는 상황으로 이제 식을 이용하는 상황이 되려면 뭐 여기에 중간에 뭐 s를 결국 끼워 넣은 다음에 s 길이를 빼고 더하면 어차피 마찬가지 상황이 될 거고, 그래서 결국은 이 길이다라는 상황을 뭐 요 길이하고 요 길이의 합이다라고 쓰면 어차피 마찬가지니까 뭐 요 길이를 각각의 길이의 합이다라고 쓰면 어차피 마찬가지고, 그래서 뭐 여기 높이 길이를 다 그대로 쓰고 여기 밑변 길이를 그래서 요 길이하고 요 길이의 그래서 여기 밑변 길이를 각각 요 소구간 길이들의 합이다라고 쓰는데 결국 같은 상황이 되고, 이거 전개한식하고 이거 이제 전개한식에 대한, 그러니까 이렇게 전개한식하고 이렇게 전개한식을 다시 보시면 될 텐데, 이거 전개한식을 한 번 더 쓰면 그냥 그대로 그냥 전개했어요. 그냥 이거 전개한 거랑 이거 전개한 거랑 그대로 쓴 상황이고, 저희가 이제 저 뒤쪽의 상황들을 이제 얘기를 하려면 결국은 이쪽의 구간을 이제 좁혀서 이제 쓰는 상황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황들을 쓰려면 여기 s부터 xk까지 써야 되니까 역시 끝점의 상황들을 거기에 맞게 바꾸고, 그래서 뭐 지금 뭐 식이 좀 길어 보이긴 하지만 뭐 별걸 쓴 게 아니고, 여기 이제 끝점의 상황들을 s라는 끝점의 상황들을 바꿔서 정확하게 그 P2 분할 쪽에 대한 상하합에 대한 표현을 이제 다시 적어보려고 하는 상황으로 간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쪽의 상황이 결국은 이쪽 다시 더 소분할 쪽에 대해서 합을 구할 때 구하는 식의 상황이 정확하게 된 거죠. 결과적으로 이제 뭐 구간이 당연히 더 작아졌어요. 구간이 당연히 더 작아졌고, 구간이 더 작아지는 상황이 되면 그러니까 집합이 더 작을 거고, 집합이 작은 쪽으로 가면 하한 쪽이 더 커진다가 되죠. 합 뒤쪽 표현도 마찬가지로 구간이 더 작아졌고, 구간이 더 작아졌기 때문에 집합의 사이즈가 작아졌고, 그럼 합 뒤쪽의 상황도 당연히 작은 집합 쪽에서 구한 하한이 더 크다. 그래서 합 앞쪽의 상황도 그렇고 합 뒤쪽의 상황도 그렇고 집합이 더 작은 쪽에서 하한을 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크다. 그래서 P1 분할하고 이제 P2 분할하고 이제 P2 분할이 더 세분할이고, 세분할 쪽에 대해서 구해낸 하합이 당연히 더 크다. 그래서 세분할 쪽에서 구했을 때 하합이 당연히 크다. 뭐 논리적으로 똑같이, 물론 상한 쪽에 대한 역시 부동식 상황을 이용하면 세분할 시킨 쪽에 대해서 이제 더 작다라는 상황을 이제 똑같은 방법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다.
저희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